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저는 보다시피 촌무지랭이 할머니입니다. 충남 예산 땅에서 태어나 어찌 살았지요. 가난이 지긋지긋했고 어린 나이에 남의 집살이를 하며 전전했지요. 그래도 살아야 하니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살다 보니 사라지더군요. 어느 날 누군가가 일 안 해도 돈 버는 곳, 바나나가 저절로 떨어지는 곳이 있으니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속았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지옥행 기차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산을 거쳐 15는 새끼 가고 싶었고 끝없이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갔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오키나와의 도가시키 섬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빨간 기와집입니다. 그 안에는 저 같은 여자아이들이 수없이 많았고 제 이름은 아키코가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본 군인들이 줄을 서서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혀를 끊고 들어와선 제 몸을 유리했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생리할 때도 몸이 아플 때도 상관없이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바지를 벗고 달려들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짐승들만 뜨글거리는 지옥. 눈을 감으면 아직도 눈앞
위안소 앞에서 허벅지에 피를 줄줄 흘리며 울부짖고 기어나오던 그 아이들. 언니, 우리도 같이 가. 언니, 우리도 같이 가. 울부짖던 그 아이들은 끔찍했습니다. 전쟁 참상은 또 어떻고요? 온 섬에 폭탄이 쏟아지고 시체들이 샘처럼 쌓였습니다. 그 아수라장에서도 살아남다니 목숨이란 게 참으로 즐기더군요. 전쟁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더군요. 전쟁에 진 일본은 전후 불안한 상태가 유지되었고 여전히 조선인에 대한 인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러다 조선 땅은 분단되었고 미군이 주둔하고 저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지요. 저는 오키나와에 남아야 했습니다. 무국적자로, 불법 체류자로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1975년이었나 일본 정부에 체류 허가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서류를 쓰자니 제 지난 인생을 다 적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바로 조선군 위안부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입으로 직접 말해야만 이 슬픈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미 버려진 몸이지만 이 끔찍했던 일을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저는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가 없었지요. 제가 감히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제 삶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저 같은 아픔을 겪는 여인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방금 우리는 어느 할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염원마저 담아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아픔이 아닙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의 광기 어린 전쟁 야욕, 침략 야욕이 낳은 국제적, 사회적 비극입니다. 일본은 19세기 말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에 편승하여 야수의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 1910년 한일합방,
경술국치, 1910년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적 치욕,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일본의 그 야욕은 아시아 대륙을 넘어 태평양 바다로 향했습니다. 1941년 진주만 습격으로 시작된 태평양 전쟁, 일본 제국주의는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아시아 전역과 태평양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은 병사들의 사기 진작이란 명목으로 점령지 곳곳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조선뿐 아니라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로 삼는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쟁이 끝났지만 그 트라우마로 인해 평생을 고통 속에 사회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세월이 많이 흘러 하나둘씩 세상을 등져 지금은 6분밖에 남지 않은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국제법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명백한 전쟁 범죄이자 반복돼선 안 될 비극.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이 아픈 역사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합당한 배상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려는 시도마저 계속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할머니들의 피맺힌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한 사람. 그녀의 이름은 배봉기. 배봉기 할머니는 1924년에 태어나 200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도 고통은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한 번도 위안부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과 삶은 이미 증언이었습니다. 고향은 경상도, 17살. 일본군 위안소에 끌려갔고 전쟁이 끝난 뒤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돌아온 곳은 환영이 아닌 침묵과 냉대의 땅이었습니다. 입 밖으로 말하는 순간 자신이 더럽혀졌다고 낙인 찍힐까 두려웠던 그녀. 그래서 배봉기 할머니는 평생을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2009년 그녀는 이름도 주소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가 등록조차 되지 않은 무명으로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러나 배봉기 할머니의 삶은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국가가 뒤늦게 기억했고 우리는 다시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았던 이름, 남겨지지 않았던 이야기, 이제 그녀도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고.
창신동에 혼자 살고 있다는 김할머니 행방을 수소문하다 보니 파고다 공원까지 오게 됐습니다. 할머니가 치료 사업을 한다는 곳인데 하필 장소가 파고다 공원이라는 것이 좀 각별한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여기 저 파고다 공원에 오시면 뭐 저 남달리 드는 생각 같은 건 없습니까, 할머니한테? 그 말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와서 보면요, 제가 가슴 아픈 것이요, 연세이 많은 양반들이 이 공원은 딴 공원하고 틀립니다. 예. 탁골공원 참말로 그렇게 우리 33인이 참말로 그 시간 공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볼 때 소리도 많이 지르고 내가 소렉댁도 많이 질러서 속상해서 합토판 베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눈물 나고 가슴 아프대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소리 지르고 막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알만한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이냐 이것이.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요. 일본 사람들도 오고. 저 일본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생각이나 많아. 뭐 쳐다보기도 싫죠. 말도 하기 싫죠. 뭐.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에 끌려가 당한 고초는 아무리 세월이 약이라고는 하지만 치유될 수 없는 할머니만의 고통입니다. 무궁화를 볼 때마다 혹은 공원을 한가로이 산책하는 일본 관광객을 발견할 때마다 할머니의 상처는 나을만 하다가도 다시 도지고 만다고 합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첫날 다 한 거는 정말로 말하기가 너무 벅차서 말을 못 하겠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끌려가갖고 무작정 그 뭐 방도 아니고 뭐 방이 아니지요. 뭐 이런 방이나 같으면 제대로지요. 포장만 이렇게 가운데다 막아놨대요. 근데 끌려가갖고 이제 그 군인 얼굴도 생각이 안 나요. 너무나 그날 놀래고 너무나 못해갖고 그 어린 것이 당할 거예요. 그걸 강제로 끌고 들어가갖고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그냥 발가벗겨갖고 자기 마음대로 거식하다가 저러면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뛰쳐나올 것 아니에요. 하는데 뿌리치고 뛰쳐나오니까 나와갖고 그 빨가벗은 놈을 그냥 두들겨 제끼고 강제로 끌고 들어가고 매도 많이 맞았어요. 내가 안 들으려고 하다 매를 맞고 안 들으려고 하다 매를 맞고.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그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우셨을 텐데요. 말도 못하지. 그건 괴로운 것이라고 어떻게 말을 다 하겠어요. 말 못하지. 하여튼 제일 내가 나이가 어려서 그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나같이 그러질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죽기보다도 싫던가. 차라리 죽으면 좋지. 차라리 죽는 거야 낫지. 죽어도 정말 싫어서 못 살겠습니다. 오죽했으면 도망을 했겠어요. 혼자 도망하다가 한두 번 붙들려갖고 두들겨 맞고 기집이 안 되니까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 거시기한테 그 장교한테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갖고 또 검사한다고 또 검사하고 군의관에 나와서 검사하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 생활이라는 게 생활이에요. 많이 살만 그것은 내가 자살했어도 했을 거야. 모르겠어요. 날마다 도망칠 궁리만 하던 중에 마침 그곳을 오가던 은전 장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울며 사정 끝에 함께 야반 도주를 하게 되었고 그와 일남일녀를 낳고 만주로 중국으로 떠돌며 살다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할머니에게 기쁨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귀국길에 큰딸은 콜레라로 잃어버리고 남편은 6.25 때 사고로 숨지고 그리고 하나 남은 아들마저 2년 뒤인 1953년에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복이 이렇게 없는지. 세상에 그 남매 난 것이나 그대로 자랐으면 지금 내가 1991년 8월 14일 대한민국의 침묵은 한 여성의 목소리로 깨어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학순. 46년 동안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묻으려 했는데 그런데 더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지옥 같았던 기억을 어렵게 끄집어내며 말했습니다. 이는 부정당한 존재였던 위안부 실체가 증거가 되던 순간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했습니다라는 그 기자의 외침을 통해 그날 이후 일본군 위안부라는 단어는 더 이상 역사서 속에 문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기억하겠습니다. 김학순 할머니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누군가 꽃이 진다고 말해도 난 다시 씨앗이 될 테니까요. 그때는 행복할래요. 고단했던 날들 이젠 잠시 쉬어요. 또다시 내겐 봄은 올 테니까. 빈들의 마른 불 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이 길 때로는 외롭고 슬프겠지만 그땐 행복할래요. 고단했던 날들 이젠 잠시 쉬어요. 또다시 내게 봄은 올 테니까. 빈들의 마른 불 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지난 2016년 호주 시드니에도 소녀상이 들어섰습니다. 외국에서는 북미 밖에 생긴 최초의 소녀상인데요. 소녀에게 쉴 곳을 내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이 교회의 빌 크루스 목사. 지난 2015년 시드니에서 우리 동포들이 소녀상을 세우려다 일본의 회방으로 무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As soon as I heard that, I thought we have to have some sort of memorial to those women here, because those Korean comfort women represent all women who suffer in wartime. And so it became personal to me. 일본인 16,000여 명이 설치 반대 서명을 하는가 하면 소녀상은 일본계 호주인을 향한 인종차별과 집단 따돌림이라며 인권위에 제소까지 하기도 했죠. 호주 사회가 이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기 위한 상징물이 아니라 전쟁을 막고 또 전쟁 기간 동안에 여성들이 고통받았던 것을 기리는 그런 평화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빌 목사는 평화의 소녀상은 한일 간 정치적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선을 긋습니다. I am the father of a daughter, the son of a mother, and the brother of a sister. What happened to you could have happened to my sister, my mother, or my daughter. And because of that, your suffering is my suffering. It's the suffering that all women feel. And it makes it intensely personal to me, so that I will do all I can to bring peace to you. 일제가 평범한 여성들을 전쟁터에 끌고 가 위안부라는 이름 아래 성노예로 만든 건 우리나라 소녀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는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중국, 동남아시아, 태평양 서, 그리고 이곳 호주까지. 그 참상은 지구 반대편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외에서 침묵 속에 살아야 했던 두 여성의 삶을 마주하려고 합니다. Late Blooming Flower. Written by Junshik Shin. Translated by Rebecca Jong. The name that was assigned to Jan. The name of a Japanese flower that she could not recall and did not want to remember. Flowers were 50 years of silence. She had no choice but to dislike them. Flowers, although a long time had passed, she couldn't find the courage to like them. Even when both her daughters were born, even on birthdays, flowers were the one thing she couldn't stand. In Korea, the late blooming flowers of peace, strange yet close comrades, their staunch courage opening her heart, she wrote down the bitter pain that she had stored deep, deep inside, and told her daughters she could even learn to like flowers again, with courage, working towards peace. A late blooming flower, a flower of peace. Jan Ruff O'Hearn, a hero of our age. 얀 루프 오헤른 할머니는 네덜란드령 동인도, 그러니까 현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하여 태평양 전쟁 중
일본군에 의해 20세가 되던 해부터 인도네시아 스마랑에 위치한 위안소에서 기거하셨습니다. 일본군에 의해 반복된 성폭력은 그녀의 신체와 정신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We knew all along that she'd been in prison camp. I've never seen my mother as someone with a terrible past that she was hiding from me. Not a hint. It was a perfectly kept secret. There were some things that didn't make any sense, like my mother always used to say when it was a birthday or Mother's Day, and we'd say, what do you want for a present? She'd say, oh, just don't give me flowers. Just they're such a waste of money. Don't give me flowers. And we couldn't understand that. Everybody loves flowers. Every mother loves getting flowers. When the war in the Pacific started, and then the Japanese invaded Java in March 1942, and that is when all the beautiful life finished, because the Japanese put all civilians, not just the men, but all women and children into Japanese prison camps. And I was with my family. I was interned for 3.5 years in the Japanese prison camps. Starvation, torture, punishments, illnesses. You know, I saw somebody dying every day. 해방 이후 얀 할머니는 결혼과 함께 호주로 이주하셨으며 그곳에서 아주 평범한 이민자처럼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의 삶은 그녀가 원하던 바와는 달리 결코 평범할 수 없었습니다. But because she'd met my father, who was an English soldier, she moved to England to marry Dad. In 1960, my family migrated to Australia. The first hint I had of it was when my aunt from Holland came to stay with us in Sydney, and we were chatting in bed one night, and my aunt said to me, "Something happened to your mother in the camp, but I promised never to tell you, and I can't tell you till after she's died." 얀 루프 오웰은 할머니는 사랑하는 남편과 딸들과 함께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도 했죠. When I married Tom, I mean, I wanted the house, I wanted the husband, I wanted the family, but I didn't want sex, you know? And that was the last thing I wanted. So Tom had to be very patient with me. In the first years of my married life were very hard. Altogether, I had 4 miscarriages because my body was in such a terrible condition, you know, and I had to have major operation before I could even carry through it, you know, and have a baby. And now I have these 2 beautiful daughters, Eileen and Carol. Her marriage to my father was really, really happy. 1992년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보고 용기를 얻은 그녀는 가족과 호주 지역 언론에 자신도 피해자였음을 밝혔으며 일본에 가서도 여러 차례 본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증언하셨습니다. 2007년에 한국의 길원옥 할머니, 대만의 수메이 할머니와 함께 시드니 일본 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셨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 몇몇은 당시의 얀 할머니와 함께 Then I saw on television the Korean comfort women. The South Korean comfort women were the first ones to speak out. And I watched them here in my living room. 그 남자들이 그 여자들을 요구 가끔 세우는 거야. 빠가 뺏겨놓고. And they wanted justice and compensation and an apology.
apology more than anything else. They wanted an apology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y weren't getting anywhere. They were getting nowhere. And I thought, I must back up these women. Now it's time to speak out. There was going to be an international hearing on Japanese war crimes to be held in December 1992 in Tokyo. And I was asked, would I be a witness? But before I could do that, because I had to tell my family, I had to tell Eileen and Carol. You know, how can you tell your daughters? 2016년 8월 6일 남반구에선 최초로 시드니의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었습니다. 당시 애들레이드에 거주 중이시던 이안 할머니도 소녀상 제막식에 초대했으나 이미 93세의 연세에 몸까지 불편하셨던 이안 할머니는 마음만 함께 하시겠다면서 친히 사과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바로 이 편지입니다. 보내주신 작은 평화의 소녀상 선물 그리고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에도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애석하게도 저는 제막식에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여 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얀 루프 오웰은 할머니는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힌 인물이며 호주 내 최초로 공개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한 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살아생전 그녀가 남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아베가 사과하기 전까지 난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내가 죽더라도 내 딸과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 믿는다. 네, 할머니.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일본국이 진정한 사죄를 하고 법적인 배상을 하는 그 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We want our dignity back, you know. It's a small thing to ask. And I think if Shinzo Abe would do this, he would make himself very popular in his own country. I think that my mother's message has gone right through to my daughter's generation. I'd like to tell Prime Minister Abe that if you can sit out and wait for all these old women to die, but then there's another generation of women to follow them and another one after me. We'll all continue our mother's work, that's what we do. When people hear my story, I think the message, the great message, is the message of faith and forgiveness. And that these things will never happen again. That is why I tell these stories. I never want any other women to suffer as I did.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일본이 점령한 싱가포르. 그곳에서 그녀는 하나코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군인들에게 마치 번호처럼 취급되었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후 일본군이 퇴각하면서 이 나미 할머니는 캄보디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일본군 장교 사이에서 낳은 딸은 1994년 사망했고 이나미 할머니는 오로지 살기 위해 자신이 위안부였던 사실과 신분을 숨긴 채 캄보디아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훈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던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온 건 2000년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1997년 훈 할머니는 친여동생인 이순희 씨와 올케 조선의 시금 한국의 가족들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이후 훈 할머니는 이남이라는 본명과 한국 국적도 되찾을 수 있었죠. 기쁨도 잠시 이남이 할머니는 결국 꿈에 그리던 고국에서의 생활을 기록하고 캄보디아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한국어를 모두 잊어버린 관계로 그동안 많이 통하지 않아 외로운 나날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지 한국만의 과거가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행된 전시 성폭력의 상징입니다. 얀 루프 오에르 할머니, 이나미 할머니, 그들의 증언은 단 하나의 문장을 남깁니다. 역사는 말한다. 그러나 듣는 사람 없이는 아무 의미도 없다. 이제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국경을 넘은 고통은 이제 세계를 향한 증언이 된다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조만간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어머니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눈보라 휘날리는 바람 찾는 남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어머니 레파토리 그 중에 18번 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나는 인생 남았으면 얼마나 남았겠니 하시고 눈물로 지새우시던 내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죠.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구나 라고요. 한 소녀가 길을 나섭니다. 총칼로 무장한 일본군이 무섭게 노려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소용없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소녀들이 도착한 곳은 어딘지도 모를 낯선 방. 일본군의 만행이 시작됩니다. 끔찍한 하루가 끝나면 더 처참한 내일이 기다립니다. 일본군 군함발이 짓밟히기를 수천 번. 소스가 칠 수밖에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통한의 세월. 소녀는 어느새 부순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올해 나이 92세. 이름은 김복동 대자입니다. 2차 대전 때에 일본서 전혀 강제 모집이라 내 나이가 만으로는 14살이고 우리 나이로는 15살이었던데 공장을 하는데 뭐 죽기 하겠나 하고서 간 것이 일본군에 상대하는 공장이었습니다. 90살 소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로 나섭니다. 너무 속상해서 거리로 나섭니다. 일본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구만은도 아직까지도 자기네들이 한 짓이 아니다. 돈벌이를 갔다. 이래서 아직까지도 일본이 한 번도 사죄한 적 없어. 구순의 소녀는 또다시 길을 나섭니다. 반성과 사과가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묵직하게 다가오는 소녀의 마지막 말. 나를 잊으셨나요? 과거를 바꿀 순 없습니다. 앞으로의 역사를 쓰는 건
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소녀가 이토록 끔찍한 과거를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한 이유입니다. 복동 할매, 복동 할매, 우리들의 복동 할매. 1920년 경상남도 양산에서 태어난 김복동 할머니는 6딸 중 넷째로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40년 불과 14살의 나이에 군복 만드는 공장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본군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 중국과 동남아 등지를 떠돌며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끔찍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하셨습니다. 해방 후 22살이 되어서야 고향으로 돌아오셨지만 할머니의 삶은 녹록지 않으셨습니다. 부산 다대포에서 장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생계를 이어가셨고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지 못하고 홀로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1992년 김복동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세상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하셨습니다. 이는 할머니의 삶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199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 인권대회에 참석하여 일본군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셨고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전범재판에도 출석하여 증언하셨습니다. 90이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에 꾸준히 참석하며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할머니의 활동은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를 순회하며 전신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강연과 증언을 이어가셨습니다. 2012년에는 길어놓 할머니와 함께 나비 기금을 출범하여 전 세계 전쟁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데 앞장서셨고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제1조선학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하여 김복동 장학기금을 설립하는 등 나눔과 연대의 삶을 실천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복동 할머니는 2019년 1월 28일 92살의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끝내 받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지만 할머니가 남기신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나를 따라 라는 유언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김복동 할머니의 고귀한 뜻과 정신은 비영리 민간단체 김복동의 희망이 이어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복동의 희망은 할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은 물론 전시 성폭력 근절과 여성인권, 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우리에게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사명감과 책임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엄마에게 토해내면 실컷 울고 싶었어요. 엄마 품에 안겨 울기만 해도 내 아픔이 다 나을 것 같아요. 그 무섭고 끔찍했던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되었다 하네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이 이다지도 뭘까요? 게로록 할머니는 1928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렸을 때 노래를 좋아하고 재능이 뛰어나 가수의 꿈을 키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방을 3년 앞둔 1943년 어린 나이에 취직시켜주겠다는 일본의 꾀임에 넘어가 중국 회일홍장 목단강을 끌려가셨고 그곳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겪지 못할 고통의 시간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후 남겨진 가족들을 찾기 위해 만주와 중국 곳곳을 떠돌며 고된 삶을 사셨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시간 침묵하다가 2000년대 들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며 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열리는 수요 시위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앞서 소개해드린 김복동 할머니와 함께 나비기금을 출범하여 전 세계 전쟁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데 앞장서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기로록 할머니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오랫동안 품어왔던 가수의 꿈을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루셨다는 점입니다. 할머니는 그 한많은 삶 속에서 노래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8월 할머니의 꿈을 담은 음반 기로록의 평화를 발매하여 가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아무 때나 불러도 슬플 때 부르면 더 슬퍼지고 좋을 때 부르면 더 좋아지는 게 노래예요. 아이스크림 사다 놨거든요. 드셔도 돼요? 세상에 싫어하는 게 있어. 임먼가고 봄은 노래는 그냥 한집 불러도 좋은데 이상한 소리더라고. 안 좋아. 뭐 누가 이상한 소리래? 안 좋은 사람들 같이 난 노래 잘하지 못하는 거 가지고 나고 가지고 할머니 누가 잘 부르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기로록 할머니는 이처럼 노래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이권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노래는 단순한 가수의 꿈을 넘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노래한 위대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비록
2024년 6월 6일 96세 일기로 별세하셨지만 할머니의 삶과 노래는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후손발로 걸어오네. 이제 배우시니까. 뒤도 새 청조만이 가로막혀. 점점 좋아져. 이거 어떡하지? 어떤 유혹의 손길에도 흔들림 없는 바위처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은 비단 과거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어지는 전시 성폭력은 인류 역사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가장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전쟁 범죄입니다.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무력분쟁과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참혹한 현실 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전시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올해는 시드니의 소녀상이 세워진 지 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는 지난 9년 동안 굳건히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할머니들의 영혼처럼 폭력과 억압의 사슬을 끊고 자유롭게 날아가는 평화의 나비가 되어 온 세상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전쟁으로 고통받지 않는 세상이 올 때까지 지금까지 진실과 명예를 위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투쟁을 하셨던 할머니들의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이외에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알리셨던 할머니들의 이름을 우리는 절대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전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My name is Suki. I'm a member of Friends of Comfort Women in Sydney.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today. Welcome everyone. 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친절하게 영어와 한국어로 모두 이렇게 통역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지만 저희가 미리 저희가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옆에서 1대1로 지금 통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 아직 통역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진행팀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통역을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before we get started, I just wanted to mention that due to our time limitation, we won't be able to offer the full and detailed interpretation in English. However, our lovely volunteers next to you, they will be able to translate the important part of that. Thank you so much. Yeah. 그러면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방금 봤던 저희가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기리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 공연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이 자리에서 짧게라도 조금 소감을 나눠주실 용기 있는 분들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연극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마음 깊이 울림을 받았습니다. 저는 10살 때 아버지를 따라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일 시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일본의 잔혹한 만행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깊은 고통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이미 세상을 떠나신 할머니들을 잊지 않도록 8월 14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주고 제 마음속에 깊이 전달해준 공연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제 이름은 강명진이고요. 지금 호주에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명진님 너무 고마워서 제가 이따 마크리게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기리밀 문화제는요. 저희 8월 14일이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입니다. 그래서 대체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저희가 함께 알아볼 거고요. 또 저희 호주에도 시드니 평화의 수도상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만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이 자리를 만들고 여러분들을 초대한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와 또 호주 한인 교육문화센터의 대표님들의 환영사를 들어보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박은덕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대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대표 박은덕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좀 배경을 설명하자면 우리들의 여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의 여정은 2006년 8월 국제 엠네스티 호주 지부의 초청으로 호주를 방문한 위안부 피해자 장점돌 할머니와 정대협 윤미향 대표의 호주 순회 강연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몇몇 분들의 뜻을 모아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성 취지는 호주 의회에서의 일본 정부에게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위한 캠페인, 그리고 호주 사회 또 한인 사회로 하여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취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난 수년간 다양한 활동으로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다 기억하시죠?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전 세계의 한인들이 다시 연대하게 되었고, 이곳 호주 시드니에서는 2016년 3월 세계 여성의 날에 살아있는 소녀상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했었고, 같은 해 4월에는 달링 하버 시드니 코리안 페스티벌에 이어 5월에는 스트라스필드 사진전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알려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기억의 공간이 될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이때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하게 됩니다. 정대협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의 후원으로 소녀상이 제작됐고 호주로 운반이 되었고 마침내 2016년 8월 6일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빌 크루스 목사님이 여기 계셔요. 특별히 감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현재 일본 사회에 극심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압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인권과 정의의 본인 신념으로 시드니 소녀상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빌 크루스 목사님은 피해 할머니들의 한과 고통에 호주에서 가장 먼저 응답해 주신 분이시고 호주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참된 인권 운동가이십니다. At this moment, on behalf of all of us, I'd like to express our deepest gratitude to Reverend Bill Cruz, who was immensely instrumental in establishing the peace treaty here in Sydney. 소녀상 건립 1주년이 되었습니다. 2017년이죠. 1주년 기념식에서 당시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축사를 통해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한 동상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 보편적 인류애를 말하는 우리의 양심 그 자체입니다.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이들이 또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올해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진 지 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의 상처 앞에 서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오랜 침묵을 깨고 세상 앞에 나와 용기 있는 증언을 해주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그분들의 용기와 존엄 그리고 평화를 향한 절절한 외침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이 자리가 추모와 기억에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 나아가 연대와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시드니 한인 동포 사회는 매년 3.1절,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그리고 8.15 광복절 등 대한민국의 국가 기념일 행사들을 꽤 큰 규모로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2018년부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국가 기념일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우리 동포 사회에서는 아직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날입니다. 내년이 2026년 소녀상 건립 10주년을 맞이하는 그 해 기림일 행사에는 시드니 총영사님도 좀 참석하시고 시드니 한인회도 공식 공동 주관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포사의 관심과 참여 속에 다시는 이 땅에 일본군 위안부 같은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희망의 연대를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호주 한인교육문화센터 강병조 대표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 문화제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 9주년 모임에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희 단체가 같이 공동 주관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식이 치러졌었던 이 시드니 한인회관, 물론 당시 안에서 하지 않고 저희는 좀 밖에 마당에서 했습니다. 스테이피스를 밖에다가 모셔놓고 해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밖에 있었는데 9주년 저희 행사를 여기서 하게 된다는 건 저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아니면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에도 많이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오늘 행사가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감개무량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정 국가기념일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게 이제 여기만 일어나지 않고 여러 나라에도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의미는 그럴 겁니다. 아까 우리가 공연이나 또 내용에서 봤지만 이 내용이 주변에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는 게, 그리고 역사가 잊혀지지 않고 기억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까 소개한 우리 제일 가까이에 있었던 얀 루포 헤른 할머니를 깊이 추모합니다. 호주에서 같이 살던 분이셨습니다. 아까 기록에서 나왔었지만 2019년에 돌아가셨고, 여러분들이 기록이나 그분 역사를 유튜브나 인터넷 서치 찾아보셔도 본인이 증언을 많이 하신 것을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 한 분 기록순 할머니를 추모합니다. 길할머니, 저희는 길할머니라고 불렀는데 9년 전에 저희 할 때도 저 앞에 계셨고, 기록에도 보셨지만 그 전에도 시드니에 오셨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보고 말씀 나눴던 거를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올해 2월 달에 돌아가시는 건데 있는데 저희가 빈소도 한번 차리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분을 깊이 추모합니다. 세계 여러 군데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분쟁 속에서 이런 희생자들과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이 시드니에서 우리 한인들이 같이 모여 사는 이 사회에서 다문화를 잘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인권과 남들의 문화와 인권을 잘 존중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 전쟁이 문제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전쟁을 끝난 나라가 아닙니다. 휴전이죠. 우리가 말하는 휴전선이랍니다. 휴전이라는 건 전쟁을 잠깐 쉬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우리의 이런 활동들이 우리 조국의 전쟁을 넘어서, 그 다음에 정전과 휴전을 넘어서 평화 협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오늘 모임을 통해서 같이 한번 깊이 나눠볼 수 있다면 굉장히 뜻있는 모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왜 호주에 와서까지 너는 이런 일을 하냐? 왜 우리가 아직도 기억을 해야 되냐?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주에는 얀 루프 오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께서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도 또 그리고 수많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역경 속에서도요, 저희가 지난 9년 동안 평화의 소녀상을 정말 잘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했고 그것을 함께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한일합의를 발표하며 일제강점기 시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습니다. 호주 교민과 유학생 등 10여 명이 오늘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 유관순 열사의 한복 차림으로 시드니 도심 하이드파크에서 열린 국제 여성의 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이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호주 시드니에도 세워졌습니다. 일본 측의 집요한 방해 공작을 뚫고 세워진 것이어서 더 뜻깊습니다. 김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홍국이 울려 펴지는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국 두 곳과 캐나다에 이어 호주까지 해외 네 번째로 세워지는 소녀상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89살 길 워넉 할머니는 소녀상 옆에 앉아 역사의 진실을 몸으로 증언했습니다. 일본 측은 현지 일본계 시민단체를 내세워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동시에 뉴 사우스웨일스주 정부 등을 통해 건립 철회를 압박했습니다. Forced to suffer again because they weren't allowed to have a statue up in their memory. And I thought, well, this is wrong. And so I said, put it in my church. 이재명 시장은 축사를 통해 위안부 문제는 특정 국가의 특정 피해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이고 세계인의 상식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배상하고 반성하는 것이 일본국이 세계 국가의 일원으로 존중받는 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미향 정대협 대표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전쟁에서 겪은 아프고 시린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전쟁 없는 나라, 우리들과 같은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평화의 나라가 되어서 후손들은 마음 놓고 자라게 해야 합니다. Reverend Bill Cruz won't bow to pressure and wants to be part of a public, visual reminder of all the women and children who suffered. Antoinette Lattouf, ABC News. 정당한 활동이고 하늘 아래 그 무엇도 이것을 막고 누르지 못할 것이라. 빈 들의 마른 불 같다 해도 꽃으로 다시 피어날 거예요. 누군가 꽃이 진다고 말해도 난 다시 씨앗이 될 테니까요. 그땐 행복할래요. 고단했던 날들 이젠 잠시 쉬어요. 또다시 내게 봄은 올 테니까. 빈 들의 마른 불 같다
다시 피어날 거예요. 오늘 기린일 문화제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주시고 또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신 애쉬필드 연합교회의 빌 크루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I don't speak one word of Korean, but suffering speaks all languages, and what happened there should never happen again. One of the most moving things I find at the Comfort Women statue in Ashfield is often a Japanese person will come with a Korean person, and they will talk together and they will both cry. They will both cry. Slow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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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essage will get out. But how do we honour those women? I don't think we honour them by honouring the past and remembering what they did and what happened to them and the awful things that happened to them. But we honour them as well by standing up where women are suffering today. In South Sudan, there's a huge war going on where rape of women is a weapon of war. In Gaza and in Jerusalem, in Israel, rape of women is going on today. In Ukraine, rape of women is going on today. I think we honour those women by remembering what happened, honouring them for what they're suffering, but move on to honour and to change the world for those women in Iran are being hung today simply for wanting to be free and expressing their freedom. We honour the women, the Korean comfort women, by standing beside those women too. And that way, the honour that's deserved to the Korean comfort women goes on forever.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I'm so honoured. I should say, it's a miracle. It's a miracle we met each other, because I was in England and I happened to look on my phone and there was a story about the Stratfield Council not allowing the statue to go up there in a bar. And I thought, this is wrong. I'm going to do something about it. And I was in England. And I came back to us. When I came back to Australia, it took me 6 months to find you. 6 months I looked all the time. And then finally, Vivian and some of the people started to come and it happened. But it's meant to happen. It was meant to happen. And I'm so pleased it happened to our church and to me. And this relationship that we have forged will go on forever.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고남희입니다. 이번에 제35대 형집회 회장님의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려니까. 형집회 회장님의 거기에 대외 협력으로 운영회로다가 도와드리러 이번에 조인을 했습니다. I will speak to you a little bit later, Reverend Cruz. 그래서 형집회 회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지금 애들레이드 슈타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소연 우리 회장님,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며 회장님이시 하셨는데 곁에서만 봤지 정말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깊이를 알기는 정말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니 우리 형 회장님이 슈타 중인 것이 저한테는 럭키였었던 것 같습니다. Reverend Cruz, I only heard your voice on 2GB on Sunday night. And it is my pleasure to meet you face to face like this. And I always respected you for what you do. It's not an easy job, but you are doing it. You are dignified and very dedicated. We all should follow your pathway. I'll be speaking Korean though. Whether you understand, I'm sure that she will assist you to understand. 자, 그러면 호주의 회장님의 말씀을 제가 대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호주 한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이날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증언하신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며 2018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 기념일입니다. 오랜 세월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견뎌오신 피해자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외침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 되었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시드니에서도 이 뜻깊은 날을 기리기 위해 예술과 공예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문화재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엄과 명예를 되찾기 위한 그 긴 여정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연대하며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할머님들의 한맺힌 삶을 위로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넋을 기리며 인권과 평화가 공존하는 세상이 되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9일 형주백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 한인회장 말씀을 대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에겐 정말 멀리서도 저희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뜻을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화의 소녀상 조각가 김석영. 김문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호주의 시드니의 평화의 소녀상이 간지 9주년이 됐습니다. 정말 오래된 시기면 오래된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준 결과로 그 뜻이 한국의 뜻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 저희들도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복동의 희망 공동대표로서 깊은 연대와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말마다 기쁜 엽서를 받고 연말 카드를 받고 있는데 정말 그것도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연대와 기억의 힘으로 함께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9주년을 축하합니다. 몽당연필도 멀리서 시소연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김복동의 희망입니다. 제13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그리고 시드니 소녀상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김복동의 희망은 시소연과 함께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4.16TV 방송국을 담당하고 있는 단원고 2학년 1반 17번 문지성양 아빠 문종택입니다. 인권과 안전한 세상, 바로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그날까지 시소연, 새시동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시소연 사랑합니다. 시소연 응원합니다. 시소연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하며 평화 외쳐주세요. 모두 함께.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네, 감사합니다. 지금 다 끝난 게 아닙니다.